오케이. 에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한 재판이 두 개가 있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제, 춘천시장인가요? 이재수 춘천시장 재판 결과 대법원, 이재명 도지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했던 재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전 비서실장이죠. 윤기천 비서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어서 그 관련한 판결 두 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검찰 길들이기에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노골적이죠. 좀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티가 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후폭풍을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장담을 해요. 이번 총선에요,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친문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봤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이런 유선, 가식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깨달아서 민주당을 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뽑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이 박근혜 정부의 그 폐악을 그대로 안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뽑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정의당을 뽑을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말을 하면 안철수가 복귀한다고 해서 안철수를 뽑을 수도 없는 거야. 도로 돌아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당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보수당은 계속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꼬마 민주당이죠. 꼬마 민주당 애들도 대한신당이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당이 5개, 6개 돼 있어가지고 진보의 분열보다도 오히려 보수 세력의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소속이고 자신들의 라인들을 많이 이번에 선거에 민주당 신분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또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현재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어떤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검찰 길들이기다.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를 해보면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안이 없어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정당이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고 표로 심판하고 싶어도 표로 심판할 대안이 없다 이거죠. 이래서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현재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밀고 있는 이재명 라인계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택 장애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쫄까요? 옷을 벗어 던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본연의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도 구속시키고 박근혜도 구속시키는 그런 장본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타도하고 터부시할수록 오히려 윤석열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오른팔 왼팔을 다 자르고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거나 제주도로 귀양 보낸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지가 꺾일 것이냐, 옷을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 저는 더욱더 열심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교체된 실무 라인 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의지, 강고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교체가 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많이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가 상당히 아마추어리즘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중앙지검에다가 경희대 후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를 임명하는 게 너무너무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이 오른팔 왼팔 다 잘라내고 실무진들을 다 교체하는 것은 너무 수사에 간섭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하는, 눈에 보이는 인사를 하고 있어서 참 아마추어적이다, 그리고 너무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한다, 이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표를 가져왔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황교안이가 박근혜의 잔당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유한국당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제 조건은 이것이죠. 그 전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언대 복귀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만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겠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밑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가 문재인닷컴이라는 블로그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하고 공부했던 것을 한번 포스팅을 한번 했으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벽한 인간이냐? 어찌 완벽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의 부인인 김건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름대로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한 재판이 두 개가 어제 그제 최근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재판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담당했던 윤기천 비서실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성남지원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최종심이라 할 수 있죠. 대법원에서 춘천시장이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한 이재명 도지사가 비슷한 이런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지원에서 윤기천 비서실장을 작년에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직권남용을 했다고 검찰이 공범으로 기소를 했죠. 이 판단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윤기천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무죄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당초 이재명과 윤기천을 공범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지만 무죄를 선고했고, 이재명 도지사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죠. 이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툼이 없을 정도로 확실히 정리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형님 강제 입원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하얀 병원차,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와갖고 강제로 태우고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고, 공범으로 기소된 윤기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더 이상 직권남용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형님과 관련한 어떤 강제 입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없다, 이렇게 현재 법원 판단은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윤기천 비서실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끝까지 2심을 또 항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2심 판단에서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없었다, 적법 절차를 지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지원의 상고심인 2심도 뭐든 입장을 달리해가지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지는 않겠죠. 윤기천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 윤기천 비서실장의 무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법리 판단을 하는 대법원에서는 이 지사에게 유죄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윤기천 비서실장의 무죄 선고의 의미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2019년 5월에 1심에서 기소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고, 윤기천 비서실장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일정 부분 예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재명의 발언 취지는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적 강제 입원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러나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번 사실이 있음에도 왜 없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적 강제 입원 사실인지 그냥 입원 사실인지 그런 걸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임상기 부장판사는 그냥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발언 그 자체만의 표면적 이유는 표면적인 겉 모양만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찌되었든 간에 이재명 너가 입원 절차는 진행된 것이 아니냐, 입원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허위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임상기 부장판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설마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이재명이 친형의 입원 진행 절차 사실을 이재명이 설마
거짓말 하려고 자기가 당선되고 싶어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임상기 부장판사가 상당히 이채롭죠. 상당히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의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을 알고 있죠. 계속 논란이 됐고 엄청나게 보도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다만 이재명이 형님을 입원하려는 이런 절차들이 성남시장이라는 쥐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윤기천 비서실장이 이번에 무죄로 선고받은 것처럼 직권남용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입원했냐, 강제로 입원시켰냐, 권한을 남용해서,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지 형님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다, 입원을 절차를 시도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죠. 단순히 성남시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했냐 안 했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죠. 그런데 임상기 부장판사는 전혀 새롭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이채롭다. 다시 말하면 이전 재판에서도 인정했듯이 직권 남용을 통해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권에 의해 입원시키려 했기 때문에 김용환의 질문 취지인 직권 남용에 의해서 불법적 강제 입원으로 형님을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내내 핵심 논점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쥐를 이용해서 불법 강제 입원을 했었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형수님인 박인복도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죠. 당연히 이재명은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 입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정신구조에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당선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이런 김용환의 악의성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취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직권남용을 이용해서 형님을 강제 입원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밝혀지냐면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이 불법적 강제 입원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상세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 문장만 보면은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후속하는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보면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혀 범죄 고의가 없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범죄 고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에도 불구하고 임상기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유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 판단이 있었는데요. 춘천시장의 합동토론회 발언이 결국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제가 대법원에서 보도한 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는 판단이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원심은 고등법원을 말하죠. 고등법원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 바, 다시 말을 하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대법원이 인정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이재수 춘천시장의 원심 고등법원은 이재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벌금 300만 원이라는 유죄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수 춘천시장의 이 재판관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사례가. 그런데 춘천시장 후보 합동토론회라는 그 상황적인 정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보면은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학력, 학위, 상벌, 재산, 인격, 행위, 소속 단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걸려있는 부분은 바로 허위,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고, 이재수 춘천시장은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춘천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이 부분이에요. 검찰은 대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항소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춘천시장이 현재 이재수 춘천시장 당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냐, 이렇게 상대 후보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두 가지로 혐의를 적용했는데, 하나는 경력을 허위로 말을 했다. 이재수가. 두 번째로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말하냐면, 실제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경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든가 어떤 실적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TV 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원심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한 것이죠. 그런데 2심, 춘천시장이니까 강원도 고등법원이겠죠.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니까 수원고등법원이고, 춘천의 고등법원은 이 이재수 춘천시장의 이런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법원이 허위사실이 공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죠.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을 수원고등법원은 반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로 선고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고등법원이라도 강원도냐 아니면 수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죠. 한 명은 고등법원이 무죄로 선고했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재명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해서 강원도 고등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 그대로 그냥 확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다시 말을 하면 범죄 고의가 없었다. 자신이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 어떻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무죄 판단은 맞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은 뭐였냐면, 이재명 도지사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고등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원심 판단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 수원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춘천시장이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재수 춘천시장이 받았던 질문은 뭐였냐면, 수사가 진행 중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춘천시장에게 자신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죠. 이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했던 판단이야. 그런데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문에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형님을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원고등법원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고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렇게 보고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재명의 판단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행위라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이 허위고 어떤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판단해서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너무너무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해서 이 행위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유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에게 이 질문의 취지, 그러니까 김용환의 질문의 취지를 오해해서 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스스로에게 진실에 반하는 그런 범죄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약간 난해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고등법원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이재명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현재 대법원, 노정희 대법관의 이 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라고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수 춘천시장의 답변에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허위의식이 없었다고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서실장이 무죄로 선고돼가지고 직권남용에 대한 허위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한 그런 범위도 없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겠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면 수원고등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든 바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임상기 부장판사가 봤는데, 대법원이 1심의 비서실장의 판결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이해했던 질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재명에게는 허위사실의 공표가 없었다, 공표의 의지, 범죄 의사, 그런 사실의 인식,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요, 두 개의 재판을 봤는데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현재 이재명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던 허위의 인식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재명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명확하게 춘천시장은 반대의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재명 도지사가 1심, 2심에서 무죄로 받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무죄로 받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음에도 이재명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 돼버린다. 대법원의 입장이 서로 상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정희 부장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합동토론회 발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2심 재판은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